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창호. 감사 스마일도 기회를 갖다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기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침 방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일에 더 열중하고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많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 드리면서 오늘 아침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B아파트 주거 관련해가지고 청원을 동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감사 스마일도 이제 청원을 했었는데 와 이게 5만 명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6일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5만 명이 넘어서야지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청원이 일단은 청원이 성립이 됐다. 생활 숙박시설의 양성화라든지 오피스텔의 주택주체에 면적 구분 없는 준주택 및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취득시 실질과세 적용이라든지 취득시 다주택 중과세 배제라든지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달라고 좀 많은 시민들이 이제 청원을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12월 26일까지면 다음 주까지인데 그래도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쯤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11월 23일 날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아니군요. 11월 23일에서 12월 26일까지 동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쯤에 이게 청원이 성립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무언가 또 대책이 나올 것 같고 또 새로 취임하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란 말씀 드리고 특히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벨트에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원능력 프리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마음은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말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추운 아침에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알림과 그리고 이제 댓글까지 감사 스마일에게 어떤 댓글이라도 긍정적인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하트라든지 제가 댓글에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일단 기사를 요약을 해드리면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통합개발 첫 단추를 이제 시작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인허가 단축이 되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단 호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 쉽지 않고요. 실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3프로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진우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일산 같은 경우가 정말 살기가 좋고 그러는데 일산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일반 분양을 갖다가 만약 하는데 과연 얼마의 분양을 해야지만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원시티라든지 백석에 있는 요즘 와인시티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 있지만 만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원주민들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7억에서 8억에 분양을 갖다 하고 일반 분양을 갖다 10억에 만약 한다라고 하면 과연 분양을 완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단지에서 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과연 일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그 답변에 어떤 대답을 갖다 또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일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뭐 모든 일산 아파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뭐 거의 600%까지 뭐 상향을 한다고 해서 막 돼서 지금의 실제 입주 수보다 더 많아져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 원주민분들께서는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에 있는 그런 일반 분양 물건은 누가 매수를 할 것이며 누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지난 8일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위원회 대안법률안이 상정돼가지고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호재임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안도 지금 통과됐고, 특별법이 이제 20년 넘게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가지고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라든지 역세권 복합, 고밀도 개발,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시기능 강화 사업 추진을 모토로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각종 인허가 등 통합심의로 사업 절차 단축이라는 각종 특례가 지원되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구체적 실현 과정과 사업 속도를 살펴보고 시장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방침 수립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내년에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순환개발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정비구역을 또 지정하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인대 그리고 또 단지별로 또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고 또 어떤 단지를 먼저 또 해야 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또 내년 또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이슈가 또 될지 삼성스마일도 지금부터 또 걱정도 되면서 또 기대도 됩니다. 블록 개발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지별 또 공청회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안 시행을 위해서 제반 사항의 정비로 상당 기간 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최소 5년에서 10년간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돼가지고 뭐 정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 새로 짓는데 6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공청회를 갖다 막 거치고 뭐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또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또 급하게 또 추진한다라고 하면 의외의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이 또 중단되는 등 불이의 사태를 사전에 또 차단하기 위해서 뭐 선도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또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나갈 텐데 또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변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약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문제점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 통과 2일을 전후로 해서 특별법 수혜의 첫 지역이라 볼 수 있는 성남의 분당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9월 1일 이후에 4,500건을 유지하다가 10월 중순 4,900건 그래서 법안 통과 15일 전까지도 매물량의 증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 5일이 지난 12월 12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매물 물량 변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해서 앞으로 10년, 뭐 6,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나는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기에 좀 힘든 상황이면 내년에 내가 차라리 좋은 보금자 신생아 특례라든지 또 좋은 정책 자금 대출로 해서 2%대 대출로 해서 나는 차라리 준신축으로 매수를 하겠다.
또 직주 근접을 해서 나는 이왕이면 역 근처로 해서 새로운 아파트 10년, 5년 이내 아파트로 해서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씀을 또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미래의 추가적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상황을 또 보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시장 현황과 경제 상황, 또 향후 거쳐야 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효과는 상당 기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기신도시 특별법은 분명히 호재이긴 호재이지만 이게 1년 전에도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런 영향이 거의 없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선도 지역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범단지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4월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도 일산, 그 다음에 동부 서구에 거주하신 분들 많이 있고 또 행신과 하정에서도 제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해가지고 재건축 이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이런 것들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될 것인가가 또 관건이다. 그래서 정말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춰가지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거기에 딱 덧붙여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꺼번에 또 모든 단지들을 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주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맞춰서 이런 것들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출산 해법, 철도공항 파격 예타 면제를 또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인센티브를 딱 부여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종속 없이 자급자족. 올해 2023년에는 김포, 하남, 구리시부터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과천시하고 고양시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편입을 갖다 추진해 나가겠다고 일단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님께서 지난 14일 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도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일기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해서 일산의 아파트나 행신의 화정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정말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양시 서울 편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시민의 권리이다. 지금 고양시에서도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고양시 서울 편입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날까지 감사스마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G7 글로벌 중추 외교, 내치는 메가서울 한국대혁신으로 해서 고양시 서울 편입 단톡방에서 품위 있고 실속 있게 토론하고 때로는 또 그냥 지켜만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드릴 테니까 고양시 시민 대를 잇는 무비용 대박 투자, 서울 학군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서울 시내버스, 지역가치, 서울 시민, 함께하면 메가서울, 멍 때리다 경기북도, 나와 가족 고향, 서울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고양시 서울 편입에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서명에도 지금 참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고양시 서울 편입이 안 된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내 한 사람이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 고양시가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가 꼭 서명도 좀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고양시가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더더욱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고 또 어제도 제가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삼성으로 오는데 3호선 정말 사람들 많이 탑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파발 종점, 대화행 종점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구파발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서 또 대화행에서 갈아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하면서 야 언제까지 우리 고양시는 3호선 그래서 대화행만 지금 타고 다녀야 되고 구파발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대화행으로 환승해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아픔을 갖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양 시민들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는 정말 없어서 항상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지, 일자리가 고양시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건지, 이 3종 규제도 좀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번 기회에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고양시 서울 편입을 위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산의 그런 재건축의 그런 게 좋아지는 건 분명한 건 맞는데, 정말 이게 언제 될 것인지 하루라도 빨리빨리 진행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로 편입이 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시티가 저출산 해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예타 면제 추진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충분히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제가 이제 주변에 여론조사도 지난번에 해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김포도 하는데 왜 고양이 못하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분명히 김포는 서울로 편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또 들어보니까 또 검단 신도시까지 같이 연대해가지고 같이도 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만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감사스마일도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편입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고, 또 고양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 많은 분들이 지금 힘써 주시는데 감사스마일도 작지만 힘을 좀 보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